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초등학생 글쓰기 지도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 하루와 미우라는 도서의 정보, 내용을 분석하고 초등학생 저학년 아동에게 독한 글쓰기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하루와 미우 도서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독한 글쓰기를 작성하는 실전 전략에 대해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독후감의 예시를 작성 및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글쓰기를 한다고? 우리가 또 실체를 보지 않으면 이해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좋은 얘기여도요. 이게 맨 끝에 그래서 어떻게 거기까지 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에피소드의 얘기를 좀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전 앞에서도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Y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에피소드는 하나였는데요. 도대체 그 에피소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러니까 주인공 고양이가 왜 저 문제를 풀지 못했던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풀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정답의 상실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주인공 고양이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세계에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강요를 받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그냥 멈춰도 되죠. 그래 왔으니까 지금까지 흘러왔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공은 거기 멈추지 않고 그 다음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 에피소드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여튼 저는 그것을 정답의 상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정답의 상실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그 문제 상실을 했으니까 다시 새로운 질문이 등장해야 되고 새로운 질문이 등장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죠. 자, 그거를 아이가 살고 있는 그 삶과 이 결부를 시켜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물론 다양한 어떤 삶의 에피소드가 결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레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위에서 이제 아이들이 레고를 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했던 특징은요, 그 일반적인 친구들은 특히 요즘에는 뭐 코딩 교육 이런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학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레고 자체에서도요. 그 레고 제품을 사면 그 매뉴얼이 나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이미지로 돼 있지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고 내가 이렇게 따라서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손을 안 대죠. 어,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좀 본 사람이긴 한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코딩 학원을 보낸 것도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저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서 그런 건데 세상에 정답이 있는가를 하는 건데요. 레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답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답이라는 걸 배운 이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력과 새로운 답을 만들어가는 세상 또는 그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까 주목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는요. 레고를 만들 때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고 싶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레고들이 보이는 걸 그냥 즉시 조립을 뚝딱뚝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처음부터 레고를 매뉴얼 보고 만든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아무거나 꽂아 본 거죠. 그런데 그게 꽂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것이 뭐 이렇게 굉장히 엉성해 보입니다. 이 매뉴얼을 보고 레고를 만들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만들면 컬러도 안 맞고
뭐 어떤 거는 이렇게 레이어도 안 맞고 이렇게 균형감도 없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엉성한데 그 아이는요. 누구한테도 지도를 받지 않았지만 자기가 떠오르는 그 이미지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요. 심지어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관계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았던 친구와 자, 이 친구들은 레고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소위 이제 정석이라고 불리는 코딩 교육을 받은 거죠. 결국 이제 혼자 쭉 하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이 레고가 이게 모터가 있거든요. 이 모터에다가 레고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아까 이제 코딩하는 거랑 비슷하게 동작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도 학원에서 했던 애들은 이제 스타일에 맞게 접근을 했겠지만 그것도 이 아이 스스로 내가 스터디에서 접근을 한 거라서 이것이 어떤 정교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묻는 거고요. 이 친구는 당연히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매뉴얼을 보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왜 저렇게 만들지? 저렇게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고요. 또 자기만의 이제 비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만의 공식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 보면 이게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기만의 공식을 따로 만들어서 접근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스스로의 공식들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의 공식을 내가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소셜 미디어에 내가 만든 것들을 이렇게 오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고양이 얘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자,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 아이와 그 친구들 관계에서 좀 애매한 지점이 이 친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이해를 못 해주고 왜냐하면 이게 그 특히 이제 초등학생 쪽에서는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굉장히 좁아요. 근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좁다라는 걸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고 코딩 학원에서 배웠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모터를 붙여서 접근하는 그 아이는 자기 세상 밖에 있는 아이인 거예요. 이럴 때는 중요한 건 이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건데 초등학교 때는 그 이해라고 하는 공부가 많지가 않아요. 소위 말해서 다양성 교육인데 내가 다른 아이와 다르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아이의 세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이 초등학교 때는 많지 않다 보니까 부딪히게 됩니다.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와 바로 학교 또는 이제 사회인데요. 지금 요즘 그 사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그 하루에 어떤 스케줄이 엄청 빡빡하죠. 대부분의 인생을 선행으로 채우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세계관, 다른 친구를 이해하는 그 넉넉한 마음 등이 많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류가 학원을 다녀서 공부하는 애들 말고 비주류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삶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현명한 부모들의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저도 한번 그 케이스를 찾아봤는데 제가 찾은 케이스가 굉장히 현명한 부모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부모는요, 그 코딩 학원을 다니는 아이를 같이 이렇게 모아서 그 레고에다가 모터를 붙여서 거기다 이제 모터를 붙인 부분에다가 인공지능 모델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만든 것들은요, 세상에 정답이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아이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요, 아까 그 자기가 살았던 세계에서는 없었던 것이 그 영상 한번 보여주고 설명 한번 들으면요, 바로 깨집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요. 이게 경고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탄력적이어서 그것을 제대로만 보여주고 설명을 아주 조근조근하게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다면 금방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레고 매뉴얼이나 또는 레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어떤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를 풀 때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이제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또는 관계성이 전혀 달라 보이는 것이죠. 즉 질문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창의적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과 결부해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그려지시나요? 자, 그러기 전에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 솔루션들을 한번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제가 고양이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이 결합이 될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바로 이제 그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좀 더 어려운 얘기 하나 해볼까 합니다. 그 강화학습이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을 보면 좀 알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 계속 변화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동기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반드시 강화학습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쉽게 말을 하면 바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어떤 거를 기존에 안 했는데 어떤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습관이 돼요. 자, 다른 걸로요. 내가 어떤 행동을 안 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체벌이라고 하는 바로 보상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의 상당 부분은요. 인간의 행동 패턴을 그대로 활용했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그 영상에서도 바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Dead ends. Then I'll move it back to the entrance and it will drive the direct path. The robot is using the left-hand wall-following method to decide where it should go. 자, 일단 그 레고로 만든 것이고요. 그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고 카메라에 인공지능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루 탈출 게임인데요.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 어디에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레고를 만드는 사람이 그러면 여기다 인공지능 모듈을 탑재해서 스스로 알아서 미루를 탈출하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 거기에 강화학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일단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인식하게 돼요. 즉 객체 인식이죠. 스스로 앞에 쭉 갑니다. 그러면 막혀 있잖아요. 이게 벽이구나. 한번 내가 느껴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가지 말아야 될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체벌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서 가죠. 한 번 간 것은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탈출구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부분이 어디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이걸 만들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미로 탈출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뚝딱뚝딱 만들었고 알고리즘도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주 기본적이다. 이걸 어디 학원에서 어디 정답이라고 알려주고 따라해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문제 설정도 네 스스로, 문제 해결 네 스스로 또는 집단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응용하면 바로 자율주행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초기 단계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굉장히 이해가 높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도대체 그러면 앞에 이 고양이 이야기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레고 얘기가 어떻게 한 통으로 담겨 있는 것일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앞에서 숱하게 말을 했던 그 글쓰기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제가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고양이 미호는 수영을 못한다. 같이 사는 모든 고양이도 헤엄을 못 친다. 어느 날 여자친구 고양이 미아가 물에 빠진다. 당연히 미호는 구하지 못한다. 그때 털보개가 구조한다. 그 사건으로 미아는 미호를 미워하고 겁쟁이라고 한다. 억울할 일이다. 터키 시방 고양이는 물을 좋아한다고 한다. 미호는 터키 시반이 되어야 하나? 수영 공부, 헤엄 연습, 잠수, 다이빙을 도서관, 맨땅, 나무 아래, 나무 위에서 한다. 그만큼 물이 두려웠겠지. 그토록 소문이 무서웠겠지. 고양이 친구들이 비웃는다. 고양이 어른들이 비난한다. 어느 날 아기 고양이 동구리가 물에 빠진다. 같이 사는 모든 고양이가 마음만 아파할 때 미호는 구조한다. 그 사건으로 모든 고양이는 미호처럼 산다. 나는 레고 조립을 좋아한다. 내 모든 친구도 레고를 한다. 친구들은 매뉴얼대로 레고를 만들고 레고 학원에서 코딩한다. 나는 매뉴얼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만들고 코딩한다.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놀린다. 내가 문제인가? 레고에 모토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미로 탈출 로봇 영상을 엄마가 친구들에게 같이 보여줬다. 나처럼 많은 사람은 문제 해결을 한다고 했다. 친구들은 그 이후부터 나처럼 산다. 어떻습니까? 예, 초등학생이 쓸 수 있는 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이렇게 톤 다운하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예. 자, 중요한 것은요. 앞에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에피소드를 정리를 해본 거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내 인생을 투영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걸 연결해 본 겁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문장은 그 단락의 맨 끝에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으로 모든 고양이는 미호처럼 산다라고 하는 세계가 내 자신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고양이 세계가 통째로 바뀐 것처럼 두 번째 단락의 맨 끝에도 보면 친구들은 그 이후부터 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세상이 있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고 내 세계를 다른 친구가 이해를 했고 그 세계를 깨고 나와서 나처럼 산다. 자, 그 부분들을 비슷하게 봤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그 자기 삶에서 어떻게 책의 내용과 결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지도하는 게 저는 아주 흥미롭다고 봤어요. 자, 좀 더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인공 고양이 미호는 수영을 못한다. 자,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글쓰기 할 때에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한번 글을 써보고 나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읽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 거 거의 말법하고 글법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읽었을 때 이게 굉장히 편안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말법하고 글법이 다르면요, 굉장히 어색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계속 읽고 나서 어색한 거 계속 바꿨거든요. 그거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글을 쓰고 나서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읽어본 게 뭐냐면, 제가 쭉 읽었는데 어색하게 들린 부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좀 다듬었기 때문에 제가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잘 읽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읽으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자, 그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주인공 고양이 미호는 수영을 못한다. 자,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한다라는 것과, 그래서 그 세계가 있고 그 사건이 발생을 했고, 여자친구 고양이가 이제 물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거죠. 자, 그래 자기는 못했고 근데 억울하게 일은 당했고, 그런데 턱시반이라는 특이한 부분이 있고, 난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보겠다라고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숱하게 노력했던 부분들을 쭉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실제 책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수영, 헤엄, 잠수, 다이빙, 도서관, 맨땅, 나무 아래, 나무 위까지가 이렇게 질비하게 퍼져 있어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글쓰기를 할 때 책 내용을 이제 그대로 갖다 쓰는 부분부터, 다듬는 부분부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완전 이걸 다 해체해서 내 호흡에 맞게 쓰는 연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그 성인도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성인들이 이렇게 쓰는 거를 보여주고 너도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자꾸,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의 접근이 가능하겠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거지 한번 써본 건데요. 자, 그다음에 그 비난 당했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조한다라는 거죠. 즉 자기 삶이 바뀐 거, 그리고 그 삶이 바뀐 게 굉장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통째로 바꿔서 남들도 다르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여기 녹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그냥 에피소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저처럼 이게 대단해,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혁신과 같아, 놀라운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왔고, 인류의 삶에도 저는 이런 혁신적인 지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를 에피소드를 한번 찾아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그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결합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즉 레고를 매뉴얼이나 학원 가지 않고 뚜뚜뚜 만든 그 세상이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설사 매뉴얼로 레고를 보고 그다음에 코딩원에서 다녀서 익혔던 것도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그걸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이 스스로 깨닫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학교나 그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역할을 한 것을 저는 여기다 투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개입된 것을 저는 반드시 포함을 시킨 거예요. 아마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요, 그 낯선 것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의 능력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내가 흡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사례에 대한 것을 많이 경험해 보라고 하는 지점도 바로 그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결합한 미로 탈출 로봇 영상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재밌습니다, 저런 부분이.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한 발상을 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지금 세대에는요 더 쉬워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러한 영상 채널들이 많아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탑 티어에 있는 것들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력이 더 중요한데 지금 이제 사회 데이터 스모그라고 하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도 부모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런 것이 다 됐다라고 생각해서 자, 글을 써본 겁니다.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맨 끝에 나처럼 많은 사람은 문제 해결을 한다고 했다. 친구들은 그 이웃 나처럼 산다. 얼마나 그 이 아이의 삶이 놀랍도록 인정받고 좋아졌을까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이제 에피소드 즐거운 결론으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책의 줄거리를 잘 요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말을 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접목할 수 있는 그 인생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봤어요. 글은 왜 써야 되는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글쓰기를 왜 배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의 또 다른 비법을 나중에 좀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